1억을 10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방법을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억을 모으신 분 10억이 되는데 가장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제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를 모르면 절대 1억에서 10억으로 단박에 올라갈 수가 없죠.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억을 10억으로 가장 빨리 불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행동 방향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4월 4일 7시 30분에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4월달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자, 돈줄남이 오프라인 강연을 이제 매달 한 번씩은 하는데 3월에는 못했고요. 4월 초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결혼은 모르겠고 내 집은 갖고 싶어. 그래서 이번 주제는 말이죠.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2024년도 부동산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있는 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 창에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을 10억으로 단박에 만드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 5가지 행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야기했던 명언이라고 할까? 이야기. 제가 좀 밀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억 모은 사람이 모두 단박에 10억이 되지는 않지만 단박에 10억 된 사람은 모두 1억부터 모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 해놓고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줄남의 명언 시리즈에 이제 좀 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1억 모은 모든 사람이 단박에 10억이 되진 않지만 단박에 10억이 된 사람은 모두 1억부터 모은 사람이다. 자, 결국 1억을 모으고 나서 단박에 가장 빠른 속도로 10억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돈줄남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사람들은 방법이 한 가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억을 10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방법을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1억이 단박에 10억이 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단박이라는 건 눈 감았다 뜰 정도의 짧은 시간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자산을 불린 사람들, 굉장히 수많은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의 공식이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억을 만들면 반드시 이 공식대로 해야지 단박에 자산이 불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개인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새로운 방법들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목표라는 말 많이 하죠. 제가 돈줄남도 아마 우리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의 상상,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에다가 뭐를 더한 거냐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 거기에다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론이 들어간 것이 바로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꿈이었습니다. 그냥 상상이었습니다.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자, 그걸 어떻게 이룰까? 언제까지 이룰까? 어떤 방법으로 이룰까라고 내가 구체화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한테 목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꿈이나 상상을 언제까지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1억이라고 하는 자본의 첫 번째 허들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꿈은 꿈인 거예요. 내 집 마련? 내가 이렇게 적은 월급에 아파트? 내가 오피스텔? 또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거? 이게 꿈에서 상상해서 그냥 그치는 이유가 결국은 구체화하지 못하는 거고, 그 구체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돈줄남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때로는 말이죠. 멋진 목표에서 목표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또 그리고 어떻게라는 걸 한번 빼보면 어떨까요? 아, 이게 맨날 뭐 돈줄라면 돈 모아라, 아껴라, 그 다음에 뭐 목표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땐 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돈줄람조차도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목표 아닌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멋진 목표지만 언제까지 또는 어떻게라는 머리 아픈 거 좀 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그게 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걸 한번 적어봤거든요. 네, 여러분 돈줄남도 한번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목표는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상상 가능성,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제가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특강을 많이 하는데 2시간 정도 합니다. 굉장히 좀 재밌게 많은 청중들이 들어주시는데 이 경제 특강을 영어로 2시간 완강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왜 꿈이냐? 이거 뭐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막 굉장히 집중할 만한 시간은 솔직히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만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 강의에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물론 그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잘 알아듣는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냥 영어로 2시간을 완전 풀타임으로 완강을 한번 해보는 게 저의 꿈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어떻게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 빼고 그냥 상상으로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목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TV에서 경제 예능 프로그램에 여태까지는 패널로만 나갔는데 고정 MC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상상. 이거 정말 패널 말고 고정 MC를 좀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V CF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요거는 진짜 꿈이죠. TV CF.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경차 광고를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무슨 은행의 어떤 어플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냥 상상입니다. 그냥 뭐 생각은 자유지 않습니까? 그죠? 네 번째, 복면가왕에 출연하기. 뭐 돈줄남 노래 잘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야 뭐 들어보지 않았으면 모르니까. 뭐 저는 그냥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그냥 상상입니다. 복면가왕도 가끔 보면은 이 복면을 딱 벗었는데 너무 안 유명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벙 쪄가지고 놀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누구야? 그러면 이제 막 설명, 이분이 누구냐면 막 이렇게 아주 안 유명한 아이돌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입니다. 지금 이제 40만 이제 거의 뭐 코앞에 와서 이제 막 4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이거는 뭐 진짜 이건 왜 꿈일 수밖에 없냐면 이게 뭐 제가 막 노력한다고만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팍팍 밀어줘야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5가지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노트에 적어본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이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거의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바로 2번입니다. 2번. 이게 무슨 얘기냐? 경제 예능 프로그램, KBS의 경제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MC를 맡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걸 제목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 이른데, 아마 이게 5월 정도에 첫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아마 픽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했는데 연예인 3명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4명이 MC를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막 노력을 안 해도 내가 상상하고 꿈꾸고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인생에 있구나. 자,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10억이 그렇게 금방 되겠느냐? 당연히 금방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우리가 비행을 한다는 건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자본 1억을 모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공기에 저항이 없는 성층권. 한마디로 조금만 에너지를 써도 굉장히 강력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엄청난 가속이 붙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1억이 10억이 되는 방법은 정말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될 메가 트렌드 5가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뭐였냐면 빠르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초저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자산 양극화는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초도심 집중화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트렌드가 양극화될 것이다 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메가 트렌드 5 다섯 가지를 기초로 1억이 10억이 단박에 되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행동 방향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하락하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참새인가요? 이 참새가 이 전선 위에 쭉 서 있는데 이 참새 보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얘라고 한다. 뭐 이런 거 같죠? 다 이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얘만 반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자산이 굉장히 올라가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주식이나 S&P 500, 나스닥,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금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데 부자들은 말이죠. 이런 것들에 관심 안 갖습니다. 최근에 뭐가 많이 떨어졌는가? 뭐가 저평가되었는가? 뭐가 많이 낮아졌는가에 관심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억을 모으신 분, 10억이 되는데 가장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제발 하락하는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하락하는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확증 편향이 없어야 돼요. 내가 원래 좋아하던 거, 내가 원래 하던 스타일, 그리고 나의 어떻게 보면 최애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건 뭐죠? 나의 신념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나의 신념에 안 맞는 건 무조건 거부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죠. 확증 편향. 그 다음에 또 군집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군집 행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양떼가 우르르 몰려가면 그 양떼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헐딩 비헤이비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과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투자 있었나요? 자, 그 성공한 투자는 여러분이 훌륭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된 게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그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투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확증 편향, 군집 행동, 자기 과신이 없어야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락하는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없는 분들은 하락하는 자산에 관심이 없고 무조건 오르는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결국 모르는 거에는 투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락하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방향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잖아, 코인을 하잖아, 어떻게 그 3% 4% 이자율 갖고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잖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익률을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수익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소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1억이 단박에 10억이 되는 두 가지의 핵심 방향, 5가지의 핵심 방향 중에 두 번째, 소득 성장에 집중하셔라. 자, 1억이 단박에 10억이 됐던 분들은 수익률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어떻게 하면 늘리고 강화하고 연장할 거냐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경기 변동에 따른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어떤 투자 대상을 볼 때, 야, 이게 요즘 핫하대. 야, 이게 잘 나간대. 그래? 검증을 해보니까 요즘 핫한 거 맞아. 그래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라는 것은 시기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다. 종목의 분산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1년 전에는 투자하기 좋았지만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되는 주식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종목을 분산하지 말고 투자 시기를 분산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이 투자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경기 변동 사이클이 있죠. 후퇴, 침체, 회복, 상승. 4개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이 경기 침체인지 상승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죠? 통화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한국은행은 9번 연속 그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속내는 어때요? 동결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올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조금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
한국은행이. 그 얘기는 지금 침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막 금리 막 올리고 싶어 막 그런 거면 지금 상승이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미국보다는 상당히 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죠. 심한 분들은 뭐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머지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침체의 골이 깊다. 자, 그러면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된다 그랬습니까? 양극화는 경기가 후퇴할 때 확대되고 경기가 상승할 때 축소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자산이 지금 양극화의 상단에 있는 자산입니까? 뭐 강남의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뭐 성장주 중에 막 굉장히 막 그 성장주입니까? 아니면 가치주입니까? 아니면 하위 입지의 부동산입니까? 이걸 잘 보셔야 내가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경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 종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하강할 때 양극화가 확대돼요. 자,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이잖아요. 그럼 하락인데 왜 확대가 되냐? 상위 입지는 조금 하락하고 하위 입지는 많이 하락하니까 확대가 되는 거죠. 상승할 때는 어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의 양극화가 만약에 확대된다는 거는 오르는 상위 입지는 많이 오르고 하위 입지는 적게 오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 가격을 관찰할 때 이 경기 변동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1억이 10억으로 단박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투자를 경기 변동에 따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가지 말씀드렸죠. 자, 양극화 지금 얘기했는데 양극화란 진짜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메가 트렌드에도 양극화에 관련된 게 2가지가 나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1억이 단박에 10억이 되려면 이 양극화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양극화를 모르면 절대 1억에서 10억으로 단박에 올라갈 수가 없죠. 자, 양극화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 10시 딱 끝났는데도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야, 너 그만해. 빨리 집에 가. 근데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넌 이런 애들은 그냥 빛의 속도로 집에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면 일반 직장인들을 제가 만났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N잡을 많이 해요. 근데 N잡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월급이 작은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합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시달리고 피곤한데 너 정말 무슨 N잡이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N잡에 관심이 많아요. 자, 이런 게 양극화입니다. 이런 게 양극화죠. 자, 지금 인구 재앙이다라는 말이 뭐 우리가 지금 밥 먹듯이 듣고 있죠.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이고 대한민국의 118곳이 소멸 위험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한 30년 정도 되면 이 지역에는 아무도 안 사는 말 그대로 정말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바로 양극화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4번째는 말이죠. 여러분들 1억을 모아서 10억까지 가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소형 평형의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형의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1억이 단박에 10억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러냐? 뭐 아파트 가격이 요즘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전망이 앞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돈줄남조차도 당분간 아파트 시장이 크게 살아나지 않을 거다라는 영상을 많이 찍고 있는데 왜 소형 아파트냐? 자, 소형 아파트라는 게 무슨 뜻이죠? 중형 아파트나 대형 아파트에 비해서 입지가 좋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죠. 양극화라는 거는 입지가 좋은 곳이 입지가 나쁜 곳에 비해서 당연히 비싼데 이 비싼 폭이 더 비싸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양극화죠. 결국 소형 평형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대형 평형, 중형 평형에 비해서 입지를 중요시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배경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GTX죠. GTX라는 것은 결국 서울의 중심 지역을 지금보다도 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플랜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외곽에 12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수도권과 광역시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집중화를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이 방향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을 10억으로 단박에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4번째 방향은 소형 평형으로 아파트에 집중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양극화. 그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양극화는 잉여 자산의 감소와 잉여 자산의 증가 때문에 발생한다. 이게 바로 양극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5.1초 만에 100km에 도달하는 차, 4.9초, 또 4.3초, 3.2초, 또 2.9초 점점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산 형성의 가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속도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다섯 번째는 1억을 10억으로 단박에 만드는 사람이 집중하는 다섯 번째 방향은 올라간 저축의 근육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올라간 저축의 근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의 저축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러분 1억 모으는 동안 굉장히 힘드셨죠? 1억을 모으는 동안에 단련된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100만 원도 저축 못하던 사람이 막 160, 170을 막 가볍게 하잖아요. 자, 1억 모았으니까 이제 됐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60, 170의 저축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찾는 사람이 1억에서 10억으로 단박에 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5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서 1억이 10억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마음속으로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자, 1억이 10억이 되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1억 모으지도 않으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1억부터 먼저 모으게 되면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영감과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